이거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토탈 50억 개 중에서 30%만 마케팅용으로 우리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30%만. 예. 이 백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백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4군데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죠. 자, ZBG는요, 중국 거래소, GB 거래소, 중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래소예요, 중국에서. 제1등 거래소거든요. 그 거래소가 중국인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자회사, 국제거래소가 GBG, 중비 글로벌입니다. 빗썸 글로벌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도. 빗썸은요, 한국인들만 사용을 합니다. 국제거래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빗썸 글로벌에 들어가 있고, 한때 세계 1위였던 거래소 비트렉스입니다. 우리나라 업비트가요, 이 비트렉스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했어요. 기술료를 주고. 예. 이제는 그 도입 관계를 기술 제휴 협약 관계를 끊었죠. 이 업비트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름 나 있는 거래소. 한때 세계 1위였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한 10위권, 11위권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쿠코인 상장은 또 다른 의미예요. 전 세계 현존하는 5등 거래소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5등입니다. 자타가 공인. 예. 이 5위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것은 무진장 힘든 거예요. 여기조차도 사실은 힘들어요. 잡코인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 심사 기준이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잡코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허접 쓰레기 거래소에 상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 줄 상폐되는 거잖아요. 잡코인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코인이냐, 코인을 선택하는 그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큰 기준이에요. 일반 유통량이 15억 개다. 그래서 상장이 될 때마다 이러한 상승 곡선을 겪고 있다. 아마 좋은 소식이 또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이 남들은 뭐 국내 거래소든 뭐든 상장 하나 하는 게 큰 이슈죠. 거기에 목숨을 거니까. 이제 우리는 좀 식상했죠? 네? 좀 식상했을 거예요. 늘 있는 일이니까. 늘 있는 일이니까. 심지어요. 몽골에서는 우리가 몽골에서 5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의 1등 거래소예요. 그 거래소가 우리 회사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당신네 코인을 상장했으면 좋겠다. 제발 상장 좀 시켜다오. 이렇게 거꾸로 옵니다. 거꾸로. 네. 지금 회사에서 이제 고민 중일 겁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장 논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소각을 인위적으로 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코인을 받으셨어요. 토큰을. 그래서 시장에 공급을 합니다. 우리로부터 15억 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된 것 중에서 유통된 것, 그러니까 사용한 것이죠. 사용한 건 회사가 다 수거를 합니다. 회수를 하죠. 회수할 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줄 때는 원가 없는 코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갖다 팔면 경제적인 가치를 얻죠. 회사가 사주는 거 아니에요. 시장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된 것을 회사가 회수할 때는 그 대가만큼 지불을 하고 회사가 회수를 해야 돼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수된 거를 그냥 갖다가 버립니다. 그냥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토큰의 희소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왜 갖다 버릴까? 그러면은 희소성이 올라가기 위해서 갖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불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회사가 얻는 이익이 뭔데가 나와야 돼요. 뭘까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얻는 이익이 뭔데? 가치가 귀하면은 그만큼 상승하겠죠. 존재 가치가 귀.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되겠죠. 그럼 회사가 돈을 버나요? 왜?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소각을 하면은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되는 건 맞아요. 우리는 좋아지는데, 그죠? 내가 콕을 많이 모아놨다면은 회사는 무슨 이익이 있을까? 왜 그 짓을 할까? 회사 보유분. 회사가 15억 개를 우리를 통해서 채굴을 하고요. 5년 동안, 앞으로 이제 3년 조금 더 남았죠. 그리고 15억 개 채굴된 다음에 35억 개를 회사 보유분, 소각용 보유분을 채굴을 합니다. 소각이 된 만큼 15억 개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결과적으로 잔존하는 코인은 15억 개밖에 없어요. 그럼 35억 개는 용도가 소각용이에요. 근데 소각된 것을 다시 공급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공급되진 않아요. 시장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거래소에 갔다가 파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거래소에서 매수자가 줄을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갖다 버릴 때는, 소각할 때는 1.2달러에 소각을 하고요. 3년 뒤부터 내다 팔 때는, 새롭게 공급을 할 때는 아마도 100달러에 갖다가 내다 팔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시장 원리입니다. 회사가 자전거래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회사도 기업이에요. 우리 돈 벌어주려고 자선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회사 돈 벌려고 이 사업 차린 거예요. 네. 그래서 소각을 하는 거예요. 소각을 해야만이 회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각은요, 4차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소각한 수량과 그 당시의 소각 금액, 이거 그대로 블록체인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더 스캔 할 줄 아시는 분, 아니 그냥 쉬워요. 이더 스캔 하는 거는 그냥 클릭하면은 소각된 내용 다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한 6천만 개 정도 소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각 금액 엄청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만큼 제대로 설계가 됐고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요것을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 사업의 시장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시작돼서 성공을 하게 될지 가다가 꼬꾸라지고 잘못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업은 시작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 이 사업이 성공이 되려면은 이 플랫폼 안에 많은 컨텐츠가 들어오고 많은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먼저 우리가 돈 주고 사오지 않는 한 컨텐츠가 들어오게 하려면은 사람을 먼저 모아넣어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여기에 들어올까요? 이제 시작했는데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드려야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제 시작해서 좀 불안하지만 많이 줄게. 그럼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람들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마케팅 비용,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쓰는 거죠. 마케팅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12%, 9%, 7%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점점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수익률이나 마케팅 비용이 감소되는 반면 리스크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 속에서 회사의 안정성과 신뢰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뭐죠? 이것은요,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줄인다는 것은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는 거예요. 리스크가 감소되고 마케팅 비용을 감소시키고 토큰의 공급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많이 주니까 지금도 많이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12% 줄 때는 했을까요? 2년 전에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실체가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7% 주는 거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작죠? 나중에 들어와 보세요. 이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월 1%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요, 어떻게 7% 당시에 네가
KOK를 알았니? 존경받을 겁니다. 1%만 해도 커요. 연 12%예요. 어디서 그런 수익을 받습니까? 근데 이것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회사는 마케팅 비용을 점점 줄이는 거고 토큰의 공급량을 감소시켜서 5년이 딱 되면은 15개가 채굴이 완료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죠? 유저가 이제 몰려와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들어와요. 컨텐츠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요. 우리가 계약금 많이 받아요.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요. 많이 받아요. 광고비를. 뭘로 받아요? 콕으로 받아요. 왜 돈으로 안 받고 콕으로 받을까요? 콕의 시장 수요를 높여야 되니까.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이 들어와도 다 콕으로밖에는 안 받습니다. 시장 수요를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콕으로 받잖아요. 회사가 콕으로 받을 때는 지금 가치로 1.5달러에 받죠. 그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을 모아 놨다가 뭐 보상으로도 쓸 수도 있겠고요. 근데 모아 놨어요. 모아 놨다가 나중에 15억 개의 소각이 됐을 때 소각용으로 소각을 보충하는 용으로 또 갖다가 판다면 얼마에 갖다 팔죠? 100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시장 원리예요. 시장 원리예요. 콕으로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홈쇼핑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콕을 안 믿으니까 KOK를 원화로 달라 그랬어요. 우리 상품 공급하는 데서. 지금은요. 콕 아니면 상품 공급 안 하겠대요. 맞들이었거든. 처음에는 원화만 믿었는데 KOK를 받다 보니까 이게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고 갖고 있으면 자꾸 가격이 올라가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유저 수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컨텐츠가 들어와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자 우리가 사람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요. 최소 한 사람당 300불을 스테이킹합니다. 맞죠? 근데 이 스테이킹 자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자산 가치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는 여기서 영업이익 말고 영업 외 이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물론 많이 받아놨다가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회사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는 항상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절반 정도는 태도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크기는 커집니다. 그러면은 자산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걸 가지고 영업의 이익인데 더 큰 이익은 뭐냐면은 토큰을 15억 개로 채굴을 완료하고 회사가 35억 개를 5년 뒤부터 채굴을 해서 소각되는 양만큼 그때그때 다시 시장에 공급을 할 때 그 35억 개의 가치가 자, 지금 1.5달러예요. 1년 8개월 만에, 1년 9개월 만에 자그마치 1100%가 뛰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즉, 소각용 토큰을 갖다 팔 때까지 앞으로 3년, 최영규 박사님은 5년 안에 100달러 가지 말란 법 없다. 100달러 안 믿잖아요. 10달러만 한번 따져보죠. 지금부터 10배. 3년 동안 10배만 뛸까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10배가 갈 수도 있어요. 10달러가. 근데 10배만 되더라도요. 10달러만 되더라도 얼마예요? 35조예요. 35억 개면. 근데 100달러가 되면 350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많이 매도를 하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근데 가격이 안 떨어져. 회사가 교환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서 그럴까요? 파는 사람이 작아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걸어놨기 때문에요. 그 걸어놓은 사람들,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회사예요. 아니 회사가 왜? 가격 방어하려고? 그건 과거의 다른 사업 얘기고요. 이 회사는요. 지금 플랫폼 가격이 1.5달러인데 1.4달러가 됐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가격을 방어해 주기 위해서 사주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매입을 해버려요. 왜? 1.5달러로 교환해 주는 것보다 싸게 매입을 해요.
싸게 매입을 해서 나중에 비싸게 소각용 토큰으로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업 논리고 시장 원리예요. 이걸 알으셔야 되고, 자, 이 돈이 우리가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이 돈이 일반적인 사업이고 법정화폐였다면 이것에 광고 비용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뭐죠? 줄 때는 원가 없는 토큰을 줘요. 토큰을 주는데, 그러니까 별도로 재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 내다 팔면은 돈이 돼요. 근데 우리는 뭘로 받아요? 암호화폐를 받죠. 얼마든지 현금화 수익 실현이 가능한 암호화폐가 여기에 쌓이죠. 한 사람당 최소 300불은 들고 들어오니까. 예. 이 사업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고요. 토큰 이코노미를 플랫폼 경제에다가 입혀놓으면 프로토콜 경제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인넷이 되게 되면은 새로운 또 수익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더리움 기술, ERC20 기술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바쳤어요. 왜? 우리가 콕토큰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ERC20 기술을 썼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술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메인넷, 그것도 세계 최강의 속도가 들어가 있는 메인넷을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 줬던 돈들이 다 우리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엄청난 가스비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채굴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채굴 원가가 지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5천만 원에 갖다 판다고 해서 채굴 이익을 받기 위해서 채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나한테 채굴자한테 가스비가 들어와요. 이 가스비 수입이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무한이에요. 그래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5년 뒤부터 보상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하고 이렇게 메인넷으로 벌어들이는 가스비 수입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5년 이후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상으로 나갑니다. 채굴 보상은 그날 5년 안에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100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플랫폼에서 KOK 토큰으로 수익을 받아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리워드. 리퍼럴 마케팅을 통해서 누구한테 친구 초대를 했다면 친구 초대했던 대가로 내가 받는 거고 그 친구는 참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 보상을 받죠. 이 보상이 뭘로 나와요? 콕 토큰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모아놓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반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또 신뢰의 선택이기도 하고요. 저는요. 이건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되나? 저는 거래소로 빼지도 않아요. 만일에 거래소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거래소로 빼놓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지갑, 우리 KOK 지갑에다 그냥 넣어놔요. 하나도 안 뺍니다. 근데 그게 오늘처럼 플랫폼 가격이 오르잖아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요. 이게 신뢰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뢰에 대한 보상. 왜? 제가 여러분들보다 KOK 재단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클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콕토큰의 성격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성격을 잘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원래 이런 놈이에요. 원래 이런 놈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못 믿은 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갈 때는 여기 있는 채굴 원금을 빼가지고 비트코인에 갖다 박았더니 이젠 반토막이 돼가지고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고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이거는요, 계단식이에요. 세상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코인을 하든 무슨 광물질에 투자를 하든 내가 산 원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토큰 그런 대상만 있다면 이건 논하는 장사 아니에요? 콕토큰이 그거예요. 콕토큰이. 예. 그래서 이놈 떨어졌을 때
이놈 언제든 팔아도 이건 이익이잖아요. 저는 0.14 때부터 모아놨잖아요. 0.14 때부터. 아니, 0.17 때부터. 예. 언제 팔아도 지금 팔면 얼마예요? 1.5점 10배 가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과 콕토큰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2배, 3배, 4배 되는 것은요. 시장에 강력한 저항을 받아요.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우리 콕토큰이 2배, 3배, 4배가 아니라 20배, 30배, 40배 되는 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워요. 시장의 저항을 전혀 안 받아요. 즉,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콕토큰의 가치는 누가 올린다? 내가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큰의 수량은 정해져 있어요. 15억 개. 이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회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토큰의 사용처와 거래소 상장과 서비스만 계속 플랫폼에다 런칭시킵니다. 뭐죠? 우리는 이 서비스를 사용할, 이 콘텐츠를 사용할 유저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업이 잘못될래야 잘못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이 수요자를 늘리기만 한다면은 토큰의 가치는 내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사업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 못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만불르면 700불 나와라는 식으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면요. 이 사업은 우리로 인해서 끝이 나요. 재단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국에는 나중에 피해자가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떤 길이 좋아요? 당연히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쉬워요. 우리는 그냥 유저를 제대로 올바르게 빠르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